안녕하세요. 산재 김찬영TV의 산재 전문 변호사이자 노무사인 김찬영입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인데요. 뇌경색이 발병하셔서 쓰러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비원이란 업무는 교대 근무도 많고 야간 근무도 많은 직업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업적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이 발병할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교대제처럼 사람의 리듬을 깨는 작업 환경에 처하신 분이나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이를 과로라고 하죠. 이러한 과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아파트 내 상가를 관리하는 경비원으로 6년간 일을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던 어느 날 오전 7시경 왼쪽 머리가 당겨지는 느낌도 들었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119가 출동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근로자 A씨는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경비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해서 산재 신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비원 A씨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비원으로 일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는 경비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비원으로 일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뇌경색이 발병을 했다. 즉 과로를 했기 때문에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막막해지죠. 근로계약서도 없고 급여도 현금으로 주는 판국에 업무 시간이 기록이 돼 있겠습니까? 잘 안 되어 있죠. 아무리 말로 해봐도 말만으로는 산재 보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A씨의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산재를 승인시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근로계약서는 없었으나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정해놓은 교대 시간인 오전 6시에 교대를 했고 휴가도 매년 3일 정도는 쓸 수 있게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A씨와 교대하는 다른 경비원들도 있겠죠. 그 경비원들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는데 다행히 다른 경비원 중에 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기록해둔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A씨와 매월 같은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해서 A씨가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로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막교대니까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는 형태로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전부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밥 먹는 시간도 있고 휴식 시간이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밤에는 취침 시간은 또 근로시간에서 빠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근로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로로 볼 수가 없다는 결론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 취침 시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취침 시간으로 온전히 근로시간에서 빠지려면 도중에 숨차를 돌거나 그러한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취침 공간이 경비로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소음과 빛이 차단된 독립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취침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기 시간으로 보고 근로 시간으로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보통은 점심시간 1시간이고 저녁시간 1시간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한 휴게 시간도 온전히 자유롭게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 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락으로 잠깐 때운다든지 식사 시간 도중에라도 택배 업무를 받는 일을 한다든지 전화를 받는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휴게 시간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점을 잘 주장해서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은 야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법적으로 야간 근로 시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1시간을 근무했더라도 1.3시간, 약 30% 정도를 추가로 근무했다고 주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복잡한데 이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A씨가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에 약 10년간의 병원 기록도 살펴보았는데요. 그 병원 기록을 보더라도 뇌경색을 발병할 수 있는 기저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이 근로자 A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 요인 외에 다른 기저질환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주장을 잘 정리를 했고 그 주장에 맞는 증거를 잘 붙였습니다. 다행히 A씨는 과로를 산재로 인정받아서 산재 승인이 나온 케이스고요. 뇌경색을 치료하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을 받았고 요양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안정을 위한 휴업급여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완결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서 장애급여를 신청하게 되었고 장애 제2급이 나왔습니다. 산재장애 제2급에 해당하면 무조건 연금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월 급여처럼 산재보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원 A씨는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었고 이는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케이스와 같이 산재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병된 상병과 직업여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혹시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